오늘은 오늘이 벌써 5월 25일이네요. 지금 아침 5시가 약간 넘었습니다. 오늘은 새벽 12시 반부터 어머님께서 선망 현상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악도 좀 쓰시고 친정 엄마를 고소홍으로 이렇게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런 현상이 심해요. 그래서 한 2시간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3시에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휠체어 산책을 했어요. 저는 가끔 이런 경우에 산책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막 고성을 지르시면서 애타게 외할머니를 그리워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좀 심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몸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잠이 쏟아져가지고 밖에 못 나갈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버텨보려다가 2시간 동안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머님을 밖으로 모시고 나갔어요. 이렇게 선망 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목욕시켜드리면 돼요. 네, 목욕은 이 앞주 일요일에 했기 때문에 굳이 오늘은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춥다고. 그래도 안 돼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밤길을 이렇게 2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금방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조금 조용한 거 보니까 주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선망현상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그것에 노인의 증상 보면은 선망현상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선망현상 증상을 말하는 것이 하려는 것이 아니고 왜 선망현상이 오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치매의 원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라고 봐요. 의학계에서 내리는 결론하고는 생뚱맞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원인이겠지만은 제가 어머님의 피를 섞인 어머니 배에서 난 자식으로서 어머님을 집중해서 관찰한 결과는 선망 현상도 어찌 보면 치매 현상의 일종으로서 외로움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 그 선망 현상 중에 누가 나를 공격한다, 무섭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거기에서 이 선망 현상의 출발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고 외롭고 어떤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이 선망 현상이 서서히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인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치매 마일리지도 쌓인다고 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교감이 있고 감정적으로 교감이 있을 때 뇌가 조금 더 저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감정적으로 교감이 없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뇌도 움직이지 않겠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는 어떤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 설정. 저는 오늘 이렇게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3시에 어머님을 이렇게 휠체어 태우고 출발하고 가면서 어머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실 때 어머님께서도 얼마나 큰 외로움 속에서 혼자 그 요양원 방에서 주무셨겠는가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치매와 선망 현상이 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몸의 피로가 확 가시고, 내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어머님께 지은 죄를 다 속죄할 수 있을까, 그런 감정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속죄하는 길은 물론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어머님 따스한 물로 아침마다 해소시켜 드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이물자리 깔아드리고, 틈나는 대로 주물러 드리고, 따스한 물과 따스한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안전사고가 나는 범위 내에서 휠체어 산보도 해드리고, 나는 이것을 일단은 1차적인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속죄하는 방법은 제2의 우리 어머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요양원에 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따스하게 어머님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혹은 다른 나라 사람도 포함해서 그런 사람이 많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뭐 꺾어진 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 어머님을 또 저렇게 또 동일한 방법으로 치매와 선망 현상에 들게끔 만든 원흉으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제가 늙어서 따스한 밥이나 국을 얻어먹기를 바란다는 것은 더 큰 죄인이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의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 값을 치려겠죠. 그런 부분은.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분들도 힘드시더라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지 마시고 자기가 좀 직접 부모님을 모시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했을 때 이제 두 가지가 걸리죠. 첫 번째는 뭐 크기는 세 가지입니다만 세 가지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가족의 정리입니다.
자기 부모님을 모시든 장인 장모를 모시든 시부모를 모시든 일단은 그 가정의 기본 질서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장인 장모나 시부모나 자기 부모를 모시기 어렵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대다수 가정에서는 그거 쉽지 않겠죠. 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누군가가 결론을 내려야겠죠.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용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서 반대편 당사자에게 최대한 설득과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혼 초기 같으면 배우자에게 모범을 보여야겠죠. 부부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거나 깨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은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큰 투자는 부부간의 신뢰를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성공하고 무슨 승진하고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이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까요? 자산. 그것은 통장에 100억, 1000억 있는 것보다도 부부간에 서로가 50세, 60대, 70대 넘어서까지 신뢰가 있다는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큰 자산이에요. 천하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결혼할 때 너무 조건 따지지 마시고 학벌이나 가정 내력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적절한 연애를 하시면서 정말 저 당사자가 나와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인생의 발레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겠죠. 인간 이상 그 고민의 결과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결혼한 이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기 선택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당사자를 위해서 속된 말로 몰빵을 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고민의 판단이 설령 틀리더라도 자기에게 돌아오겠죠. 바보 온달이 어떻습니까? 한나라 장수가 되지 않습니까? 믿고 의지하니까. 하여튼간 가족여행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어떤 질서가 정립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덕보다 실이 더 커요. 결국은 가족여행 못합니다. 부부가 싸우다가 끝나요. 참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누라가 잘했어요. 결혼해서까지. 근데 제가 너무나 우리 부모님과 마누라를 돌보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마누라가 약간 악녀 아닌 악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거주하게끔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제 욕심이 안 돼서 그러지 다른 요즘
저 여자들의 평균 이상이에요. 시부모를 모시는 것을 저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가족요양하기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노후를 보내시는 방법은 가족요양에 대한 전제하에 가족요양을 이다는 전제하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부모님을 편히 모시려면은 부부가 서로 화합해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게 말씀드리고요. 부부 관계, 가정 정립과 아울러서 동일선상에서 해야 될 게 자기의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가족요양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같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우리 친구들을 보면 보통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이렇습니다. 4남매도 별로 없어요. 전부 5남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한둘이면은 하나면 분란이 없죠. 근데 형제간들이 많으면 네가 무엇이니 내가 무엇이니 큰아들이 무엇이 한다느니 이런 것 가지고 조금 분쟁이 있죠. 그것을 은근히 보거나 느끼는 부모님들은 사실 속이 아닐 겁니다. 다 말은 안 해도 알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형제 간의 관계도 정립이 돼야 돼요. 부부 관계도 정립이 돼야 되고 자녀 관계도 정립이 돼야 되고 형제 자매 관계도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성립이 안 되면 가족요양 못합니다. 결국은 부모가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도 해버려요. 새끼들 때문에. 정립이 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둥이에요. 근데 형님 위로 3분 계시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죠. 그 다음 둘째 형님은 암 수술해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셋째 형님은 조금 부모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스를 모르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그분은 충고를 가르친 직업을 가지신 분이신데 막상 효에 대해서는 그 실천함에 있어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위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 셋째 형님은 지금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요양을 안 하고 그런 가정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밀어내기로 야구에서 말하는 밀어내기로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는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누라 관계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가정을 정립, 형제 자매 관계 정립 이게 됐으면 부모님 가족요양인데 아주 매끄럽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집에서 그 누군가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365일 올인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 사람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결정적인 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소득 활동이 없다는 거겠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저처럼 통장의 잔고가 거짓 0인 사람이 가족여행을 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넌센스죠. 그런데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가족여행 처음에 시작할 때 제 통장에는 돈 1원도 없었어요. 그러면 혹시나 당신은 그러면 뭐였습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물어보신 분이 계실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내 나름대로 충실히 저와 사회에 대해서 충실히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직장에서 퇴직을 당했어요. 파면당했어요. 파면당한 이유는 회사의 어떤 간단히 말하자면 진리를 부르짖은 이유로 그 사유로 제가 파면당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회사는 한국통신입니다. 지금은 KT죠. 그 이후로 제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했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예.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제가 성공하기는 어려웠어요. 이 사회 시스템 하에서는. 그래서 공사 현장 노가다도 많이 뛰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제가 소득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지속 가능한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건강이 허락이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확실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통장에 잔고를 남기라는 것은 어렵더라. 오히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먼저 법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언제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잔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당신은 4년째 가족요양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 어머님 기초노령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35만 원 나옵니다. 뭐 몇천 원 차이 나겠죠. 일단 그 소득이 있죠. 35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님을 모시면서 가족 요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 요양에는 이것은 지금 대략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가족 요양에서 인터넷 검색하시다 보면은 자세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가족 요양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간단히 말해서 실소득, 가족 요양하는 자녀분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30만 원짜리하고 64만 원짜리하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구조는 복잡합니다. 확실한 것은 자기 부담금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그 대행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내 통장에 받는
유형이 30만 원형과 64만 원형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처럼 아주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은 64만 원형이에요. 그럼 제가 달달이 64만 원 급여를 국가가 주는데 또 대행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복잡합니다. 이것도 개선돼야 할 사항인데요. 나라에서 주면은 제가 한 예컨대 한 90만 원 정도 받아요. 90만 원이 형입니다. 근데 대행회사가 있어가지고 30에서 35만 원 또 떼가요. 이것은 상당히 논점이 많은 부분인데 제가 다음에 언급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저는 64만 원 형입니다. 그러면 아까 어머님 35만 원 받죠. 제가 64만 원 받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거진 100만 원 되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게 제 소득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30만 원을 적금을 줍니다. 그 와중에 왜 그냥 제가 일단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예, 제가 술 담배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없어도 여기 월세는 지금 제가 30만 원 월세가 나가는데 20만 원 정도가 국가에서 보조가 나와요. 거진 20만 원 돼요. 그럼 제가 월세를 10만 원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20만 원 나온 것 같네요. 그럼 제가 10만 원만 더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받아가지고 30만 원 조금 들고 10만 원은 월세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 뭐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수도세, 그다음에 전기료, 그다음에 통신비가 많이 나가죠. 통신비, 그다음에 기본 먹거리. 저는 과일을 많이 삽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100만 원 받고도 30만 원 저축한다는 게 신기하죠. 가능해요. 저는 아마 이 30만 원 적금 만기가 9월달인가 긴데요. 아마 그거 끝나면 40만 원 올리려고 그래요. 소비를 좀 더 줄이더라도 가능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니?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가 있는데 걔들이 식자재는 거짐 조달을 합니다. 저는 걔들이 식자재 주기를 못 맞출 때 우유나 김이나 무슨 무, 계란 이런 것을 제가 사죠. 그래서 제가 30만 원 조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형제간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예, 저는 우리 동생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줘요. 현금으로 도움을 많이 줍니다. 현금으로도. 다행히 우리 어머님께서 복이 계시려고 밑으로 딸을 둘이를 낳았더라고요. 끝으로. 근데 그 둘이가 경제적으로 뭐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게 간단히 말해서 한 달에 우리 어머님한테 30-40만 원 써도 크게 뭐 가정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편하고 어머님도 편합니다.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하나 언급할 사항은 아까 제가 술 담배 안 한다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제 또래가 부모님도 자주 돌아가시고 또 자식들도 많이 결혼을 시키는 그런 또래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의금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 최하 1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좀 힘들긴 힘듭니다, 사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연금이
한 35만 원 나오죠. 그건 제가 일단 수령을 미루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00만 원 가지고도 30만 원 저축하는데 굳이 약을 지금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미루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약간 결부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머님을 10년 가족요양 계획으로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머님께서 향후 6년 동안 더 사신다면 저한테는 엄청난 행운이고요. 만약에 그 안에 돌아가신다면 제가 이제 창업을 해야겠죠. 뭔가.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음 또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요양 하는데 꼭 해야 할 것. 첫 번째, 자기 가족과 형제 자매 관계를 정리합시다.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을 정리합시다 해서 지금 저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별개인 것 같아도 관계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뭔거니? 이게 내 자신입니다. 가족요양하는 자기 자신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과감히 10년을 저는 저를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군대 가면, 군대에서 사회생활 하면은 군생활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고 그 군생활에 올인하고 몰입했을 때 군대 3년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아주 어렵게 군대를 갔습니다. 누구나 다 군대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 좀 먹어서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 가난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리지 못하고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도 저는 오로지 밑에 동생들 둘이 학비 걱정과 우리 어머님의 건강과 아버님의 목수신데요. 안전사고 그런 것만 생각했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그걸 생각하면 군생활 하겠습니까? 모르죠.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 판단하고 집안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아프고 힘들지고 어렵지만은 집안일을 잊어버리고 군생활에 몰입을 했어요. 가족요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요양 하는 순간 10년간은 내 자신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가족요양만 생각해야 됩니다. 오로지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낮이나 밤이나 가족요양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1초만 24시간 중 1초만 1도만 빗나가도 엄청난 파국과 허탈감과 실망과 흔들림이 오죠. 마치 이 가족요양 하면요, 이 아파트 안에서도 저 산중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산중이죠. 그보다 더 모든 사회하고 관계를 단절해야만이 가능해요. 가족요양이라는 게. 근데 사실 단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하되 그것을 억누르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든지 사고가 납니다. 가족요양을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 자기 가정을 정리하고 형제 자매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경제력 부분. 잠깐 어머니 깨신 것 같네요. 주무시면서 잠꼬대 하신 건지 선방해서 하신 거 약간 지금 그런 기미가 있으십니다. 아까 이어서 하자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가족여행하고 있느라면 아까 내가 말한 그 중에서 만화는 그다 치고요, 형제 자매가 나를 생각하고 와요. 오는데 저도 하다 보면은 집안 청소가 좀 돼 있지 않고 설거지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어떤 형제와는 와서 청소도 해주고 가고 설거지도 해주고 갑니다. 왜? 자기 부모니까. 근데 어떤 형제가는 수박이나 한 덩이 사가지고 그 주고 그냥 가요. 마치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근데 거기서 속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그 형제간과 분란도 분란이거니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안전사고 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머릿속에 잡념이 있고 마누라에게 불만, 새끼한테 불만, 형제 자매에게 불만인 상태 하에서 어머님 식사를 제대로 국을 끓이겠어요? 밥을 하겠어요? 빨래를 하겠어요? 다리도 불편하신 분 휠체어를 그 간이 이동 보조기에 잡고 대소변 처리를 하겠어요? 위험합니다. 못해요. 잡념이 있으면 안 돼요. 시간만 문제지 무조건 사고 터집니다. 예. 그리고 이 마음의 상실이 어디서 오는 거니? 가장 가까운 데서 옵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마누라,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 가장 가까운 친구.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런 그 가족 요양에 가야 한 그 길로부터 이탈시키고자 하는 모든 유혹이나 6시입니다. 혼란 요소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마인드 컨트롤해야 돼요. 친구한테 전화 걸려면 안 받을 수 없죠. 걸리면 친구들은 나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친구들 이야기 술술 나오고 누구는 어쨌다 누구는 어쨌다. 그러면 전화를 끊죠. 끊는 순간 내 마음에 물결이 칩니다. 이렇게. 사지 멀쩡한 내가 이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오늘이나 1년 후이나 2년 후이나 3년 후이나 기약 없이 이곳에서 갇혀 있어야만 이 현실을 생각하자면 그 가슴의 파도는 더 세게 쳐요.
그 상태에서 가족여행 합니까? 사고 납니다. 가족여행 하다 보면 시간이 많죠. 그러다 보면 사념에 휩싸여요. 그리고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해요. 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가족요양 그 동기가 별로 부여가 안 돼요. 인생의 맛을 알고 인생의 참뜻을 알고 부모님 귀한 줄 알 때 그때 가족여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신 분은 나이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어쩝니까? 추억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추억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너무너무 과거가 그립고 옛날이 그립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무서운 병이 됩니다. 사람이 과거에 사로잡히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더더군다나 1년, 2년, 3년, 4년 미래가 없이 이 공간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옛날에 그립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되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투지가 있어야 돼요. 이 투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집니다만은 독립운동할 수 있는 그 정도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얼른 어머님 대소변 치르고 와서 지금 제가 70세 이후에 창업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머님 또 소리 나네요. 어머니 일어났어? 어머니 일어났어? 어디 화장실? 알아서 여기 있어야지. 여기서 방송 중단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